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상세하고 강세가 어떻게 이제 징수를 했는가 그 과정을 이제 좀 볼 텐데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일단 그다음 250페이지 펴 보세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보면 이제 그 한간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그 옆에 이제 강세, 상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충해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명대의 특히 정권을 쥐고 행포를 부리는 한간으로서는 영종 때의 왕진과 성화제의 그 왕직, 정독제 유군, 청계제 위충원 등이 있다. 대개 이들 한간이 정권을 시들 때는 황제가 정사에 소홀하면서 한간에게 황제의 절대적 권한을 위임했던 시기였다. 왕진은 영종이 어렸을 때 교육을 담당했는데 영종이 겨우 9살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오르자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에게 비판적 관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했다. 자, 오일라트족에 대한 영종의 친정이 간행하다가 황제가 포로 잡힌 그 역사에 없는 사건을 불러온 그는 호위정규에 맞아 죽었는데 사업 몰수된 그의 재산이 엄청나서 한간의 부패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정독제 때 정권을 시들리고 그 모반학기에 따라 처형된 유군의 집에서는 무종때죠. 왕조 세입의 몇 배가 되는 재산을 몰수했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위충원은 도박으로 생계를 꾸렸던 무대배 출신으로 스스로 거세한 한간이 되었다. 16살 황제의 오인 청계제가 그 정치에 등한히 하면서 정권을 시들게 돼 그는 자기에게 비판적인 독립당을 탄압하고 전국의 학교를 폐쇄했다. 그는 심지어 생전에 사당을 짓고 사당이라는 거는 이제 죽은 후에 짓는 거잖아요. 근데 생전에 사당을 지었어. 예. 제사를 모시겠는데 이 사람도 좀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제사를 자기를 죽은 사람 치고 그런 식으로 모시게 했는데 자 하여튼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모시게 하고 성형으로 공자모에 안치되어 제사를 받는 지위까지 되었다. 황제 버금가는 지위를 가시에 그가 나타나면 어디서나 간민이 길바닥에 엎드려 구천세를 부르게 됐다. 황제가 만세니까 이 구천세 그 아래 단계예요. 황제 앞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으므로 그 앞에서 구천세를 부르게 했다는 것은 그가 어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공유되나요?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어졌네. 공유가. 지금 미러링 안 되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도중에 탭블릿이 이제 아이패드 나가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다른 아이패드 지금 사용해갖고 다시 연결했거든요. 예. 계속 이제 강도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예. 여기까지 읽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천세도 이제 부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 구천세를 부르게 했던 것이다. 자, 그가 황제 다원과는 2인자로 보여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황제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한강과 내각이 이 황제의 비월에 세력 다툼을 하면서 중앙에 비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자 이에 대해 강남의 신사들이 반발돼 독립당과 복사 활동이 결집되어 나타났다. 자, 독립당은 장거정 사후에 만력제, 황제 체포 문제들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이걸 사만이라고 했죠. 사만을 이제 주요 쟁점으로 해서 당장을 벌이다가 사직하고 기양한 정직관련 고현성이 무석에 중건한 독립소원이 그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 강남 신사들은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독립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 이들은 불법적인 가정주부 등 모순이 많이 드러나 있는 한간의 강업세와 상업세 징수에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주로 이제 한간들이 이제 강세와 상세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립당들은 강세와 강업세와 상업세 등의 반대는 지방의 상공업 발달에 생긴 이익을 중앙에 과도하게 뺏긴 것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강남에서 생산된 것들을 중앙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반대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지방 중소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그 독립당 인사 중에 이 중소상공업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읽고 보면요. 자, 중앙의 독립단계 관리들은 만령 말기부터 청계 초기 사이에 복잡한 당쟁의 와중에 독립당에 대한 반대하는 여러 파벌과 각축전에서 세계 부침을 거듭했다. 청계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독립당 반대판이었던 이런 이제 뭐냐면 비독립당 안에서도 또 여러 파벌들이 형성됐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한이 그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고요. 자, 청계제 초기에는 한때 득세하기도 했지만 청계제의 신임 없고 있던 한간 위충과 비독립파 세력들이 결탁하면서 독립당은 대탄을 받았다. 그제 독립선언도는 폐쇄되고 주요 지도자들은 거의 다 옥사하거나 자살하였다. 자, 독립당의 탄압에 반발해서 소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민중의 움직임이 개독의 변이다. 그죠? 자, 개독의변은 그 옆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성 소주 독립파 퇴직관료가 위충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수도 북경을 압송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행의 민중들 불러부터 체포의 부당성 항의한 사건인데, 자, 독립당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개독의 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과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나 독립당과 비독립파의 단쟁은 한간 위충의 권력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낳겠고, 청계제가 죽은 후에 위충과 한간파에 대한 한간파의 엄당이라고 했어요. 탄핵이 주위에 독립당의 명예가 회복됐으나 다시 결속해서 그 뭐냐면 기회를 잡지 못했다. 안우는 비독립당 내각이 한간을 군을 파견해 군의 지휘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장했으며 민중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민반이 확대했고, 박근혜는 만주족의 어떤 위협에 육박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복사가 출현됐다. 그래서 강남 그 소장 출신의 이제 신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복사는 독립당을 평소에 한간파에 대항하는 정치 활동을 벌였다. 뭐 이 복사 운동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한의중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의 등장과 강남에서 이제 이런 개독의 변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명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명대 문화를 이제 동계 부분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책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이게 어느 쪽이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580페이지 펴보세요. 580페이지. 명대 서민 문화 이제 볼게요. 명대 문화의 특징 같은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명대 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그 민족주의와 복구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민족주의고 복구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창성이 결여됐어요. 자, 물론 이거 이해전에 반론도 있어. 독창성도 있었다. 예.
그 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달됐다. 특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발달되냐면 강남 지역에서 발달됐죠. 강남에 이제 돈이 모이니까 그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강남 지역에서 이제 그 발달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독창성이 결여됐다, 모방적이다. 이런 견해는 명대 초기 때 문화만 해당되고, 그래서 16세기 이후의 명문화에서는 사회경제 발전으로 이제 참신하고 새로운 문화들이 창출됐다. 그래서 뭐 도시 계층에 의해서 도시 문화가 활성화돼서 문화가 확대됐다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명예 건국은 한족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한문화 부흥에 의미한다. 자, 원말의 반원적인 농민 반란에서 이미 원조 타도와 함께 한문화 부흥에 제기되었다. 이걸 복구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복구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명나태조의 정책에 관련돼서 이제 할 때 한번 봤어요. 그래서 명예태조는 법령으로 호우와 몽골어가 몽골 풍습을 금지시키고 아울러 한문화 부흥을 위해서 당송을 제도를 보봉으로 정통 문화를 복원을 깨했다. 특히 유교 이념을 항박하기 위해서 국민교육의 보급과 유교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민중을 부활시켰고요. 그 결과 이제 명대 문화의 성격이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함께 복구주의 성향이 지배하면서 독창성이 결여된 것이 특징적이다. 예,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복구주의. 그다음에 성조 때는 영락대죠. 영락대는 악명으로 그냥 오경대전이나 사도대전, 성리대전 이런 것들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간행 그에서 과거 시험을 두고 이제 할 때 주요 이제 필수 채점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런 책을 읽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오경대전, 그다음에 그 사도대전, 성리대전 이런 책들이 간행을 했다. 이런 책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다 주자학과 관련된 거야. 주자학. 그 당시에는 이제 명청 때는 주자학이 간학이었죠. 예. 우리가 이제 고중학이나 양명학 같은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그건 그 시대 특징적인 학문이었고, 그 당시에 주요 학문이었던 건 주자학이었어요. 주자학, 성리학이었죠. 자, 이에 따라 송대 이후에 이제 발달한 신유학이 성리학이 국가 공인으로 간하고 어용화됐다. 자, 이건 해결주의적인 그 유교 사상 강화는 다른 학설을 용납하지 않게 되면서 사상과 학문의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이 명대에는 산업의 발달과 산업도시에 발전하면서 지주계층이 도시에 생활하면서 도시문화가 발달하였고, 이와 함께 서민생활의 항상으로 서민문화도 발달됐다. 그래서 도시문화하고 그 당시 그 서민문화도 동시에 발달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민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 문화가 발달한 것들 보면 되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발달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당시 돈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 강남 지역이겠죠. 특히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과 문화 활동이 다양해졌다. 특히 소주는 강남 제1의 경제 중심지로 이 지방에서 가구 합격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황제 독재 체제 발전후 궁중으로 비롯한 상류세의 대표적인 풍조가 유행하여 통속적인 학문이 막연하였다. 그래서 이제 송대에서는 정치인들이 고명한 문인학자들 많았으나 명대에서는 그렇지 못했어.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팔고문의 폐해 때문인 건데, 예, 이 팔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 시험처럼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예전에 송대에서는 나름대로 신문도 짓고 자유론제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료가 지식인이고 또 학자였잖아요. 근데 이 명청태도 오면서 이 팔고문 때문에 일단 이제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팔고문 익히고요. 나머지 이제 학자로서 이제 꿈을 꿨던 사람들은 팔고문을 포기해 버리고
간직의 포기하고 전문 학자로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재하에서 학문을 발달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학자하고 관료가 분리가 돼. 이런 식의. 자, 하여튼 그 송대는 정치인들이 고명한 문인학자를 많이 배출했지만 명대는 그렇지 못했다. 다만 명대의 문화는 강계 지출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은둔자, 야인에 의해서 활기를 보이면서 발전했다. 또 명대 문화의 성격에서 주목된 것은 명예 건국이 강남에서 시작된 것을 배경으로 양자강 하류 지역인 강남 지방이 경제의 중심지도 발전되면서 문화의 중심도 강남으로 옮겨졌으며 그 중에서 특히 소주가 문화 중심도 발달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와 중세 도시는 대부분 정치 군사적 도시의 성격이 강했는데 따라서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수도가 되면 화려하게 문화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일단 수도의 지위가 밀려나면 보잘것없는 지방 도시를 전락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명대 강남에 발달한 도시는 그 배와 강력한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생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문화는 정치적 지배와 상관없이 정치권과 상관없이 영속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명대 문화에는 서양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깊게 깔려 있다. 따라서 서양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 요소에도 명대 문화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문화환경과 명대 문화의 재평가인데 그 앞에 이제 그 명대 문화는 이제 전반적으로 순수하면서 창의력이 부족한 시대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는 다른 관점이 있어. 명나라 초기 때만 그렇고 명나라 때 중후기로 넘어가면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하나의 관점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과거제도, 학교제도 발달.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요거는 10년도 기출문에 나왔고 명나라 과거제도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명나라 과거제도 특징을 보면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송나라나 뭐 당나라처럼 학교 교육을 안 받아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일단은 이제 절차를 보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향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해시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 이렇게 3단계인데 물론 이 항시 안과 해시 안에도 여러 번의 시험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크게 넓은 범주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제 범위가 사서 5경에 국한돼요. 주로 이제 그 외에도 뭐 주자간의 뭐 영락대전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자 그리고 답안 작성을 꼭 팔고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완전 발산시키죠. 이 팔구문. 그래서 팔구문은 태조 때 만들어진 건데 이 태조가 이 문자국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홍무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잘못 쓰면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태조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과거 작성할 때 과거 시험지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친히 이제 그 주원장이 과거는 형식은 이렇다 그런 식으로 정해줬어요. 자, 이게 이제 팔공문이야. 이 팔공문이 계속 이제 그 청나라나 명나라 청나라 때 그 뭐냐면 유교 경제 시험 답안 그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팔공문 자체가 서체가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했기 때문에 자연 사상과 감정의 표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수험생들이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팔구문 형식에 익히는데 온심을 기울였고 그래서 익혀서 이제 합격한 나이대가 되면 50대야. 50대에 합격하면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겠어요? 잃어버린 그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시키려고 보상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주 가무가 빠지고 실물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하는 제도가 이 팔공문이에요. 팔공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방의 향시 응시 자격, 과거의 응시 자격을 학교 제도와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부나 주 현학의 학교 출신자 생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방 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이때 이제 뭐냐면 학위 자격
그러니까 학위 소유자 있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위 소유자들, 뭐 생원, 거인, 음, 진사, 이 진사 합격자지만 하여튼 이런 생원, 거인, 진사들이 예전에도 뭐냐면 일종의 이거는 딱 한 번 주는 명예직이었는데 이거는 그 자격이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유지돼. 음, 유지가 되고 나름대로 특기가 주어지죠. 예, 이런 것도 특징이 있다. 그래서 3층 제고 사서후경이나 팔공을 썼고 과거 중심 와 학교제도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학위 수요가 특혜가 계속 평생 동안 유지가 됐다.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로 이제 시문보다는 경학을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예, 경학을 강조했다. 예전에 그 당송시대 때는 진사과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학을 강조했어요. 아마 이거는 왕왕성의 이제 신법의 학교개혁 그 관련된 시험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것이 명대의 과거제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당나라 과거제도와 송나라 과거제도 특징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의 문화는 과거제도 학교 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에 내려갔다. 그런데 명대처럼 과거제도가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준 시대는 드물고, 또한 학교 교육이 과거에 얽매여서 마치 과거 준비를 위한 준비소 전략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결과에 따라 주어진 학위가 하는 신분 계층화 시대도 없다. 그래서 예전에도 학위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신분 계층화되지는 않았죠. 일시적인 뿐이었고, 근데 얘네들은 이거 자체가 이제 신사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신사 자체가 학교제도, 과거제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신사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대는 송대 과거제도와 학교 교육을 외관상 그대로 계승하여 이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과거 학교 교육은 그 운영과 내용에서 명대의 특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명대의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자, 명대 과거제도는 송대와 같이 지방에 실시한 향시와 경사에서 실시한 회식, 그리고 황제가 친히 시험을 보는 전시, 이런 것도 있다.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삼층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눈여볼 게 뭘까요? 네. 이거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경사란 말이 나왔죠. 경사. 이거 어디에서 나왔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예. 이게 이제 그 태평 그 뭐야? 요번에 이제 위아더 그 날 있죠? 예. 그 잠깐만 제가 까먹었네. 이게 무슨 날이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말하다가 생각이 잠깐 위아더 날 위아더. 위아더는 이제 나는 이럴 때 이때 얘네들이 이제 북경으로 와서 어, 시집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경사의 변이라고 해요. 경사. 그때 이제 북경에 와갖고 시집고 다니니까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막 북경을 시집고 다녔는데 또 이걸 이제 합쳐서 경사의 변이라고 하는데 요게 시험 문제란 거예요. 경사. 요 말이 경사는 북경을 의미해요. 북경. 음. 어떤 분이 이게 뭐 60가짜라고 하지 않냐? 60가짜에는 경사년이 아니라 요건 경사는 서울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울에서 일어난 변. 그래갖고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이 북경을 경사라고 했어요. 경사.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뜻만 알면, 그리고 위하던 나는 일어난 가정만 알면 이 위하던 난 중에 북경에서 일어났던 부분만 적어놓으면 맞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경사는 북경이에요. 예. 요번에 이 용어가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방의 향시에 응시하는 그 수험생들은 반드시 부와 주현 학교의 출신자로서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는 부주현의 지방학교에 음,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사람들 생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 이 과거 시험을.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 이제 뭐냐 국자감의 감생이 있어요. 국자 감생. 중앙에 국자감 있죠. 이 감생도 시험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명대의 과거 학교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이 갖고 있다는 요인이 되면서 학교와 과거가 유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교 입학 응시자를 동생이라고 하며
동생은 재학관이 주관한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생원이 되면 그뿐만 아니라 송대는 1회에 한한 것과 달리 향시 합격자인 거인과 해시 합격자인 진사 그리고 향시의 응시자인 생원 모두 한 번 합격 동안 그동안 평생 동안 그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명대의 신사계층이 대장으로 양상되면서 신사의 정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행사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신사계층이 이갑제 이후에 이갑제 무너진 이후에 주요 이제 그 항촌사를 장악했던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신사계층의 수가 확대가 됐기 때문이야. 예. 이게 예전에도 있었다고 했죠 신사계층들이. 근데 이게 계층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수가 적었는데 이게 학교제도 과거제도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생원이니 거인이니 진산이 등등 해갖고 학위 소유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이제 자격을 이제 평생 동안 인정해 주면서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신사계층이 이제 계층화되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것이 수의 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대 이후에 이제 과거 시험의 주된 과목은 진사과이고 진사과 시험은 주로 이제 시부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명대는 복구주의적 문화 경향으로 과거 시험에도 나타나 유교 경쟁만 시험을 시험다. 예. 유교 경쟁 경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복구인데 복구는 당나라나 뭐 송나라 다 진사과인데 무슨 복구가 경향이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이때 복구의 대상은 어디죠? 왕한석의 개혁이에요. 왕한석의 개혁은 시문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뭘 강조했냐면 경학을 강조했어. 요걸 복구의 대상으로 한 거야. 예, 주로. 그래서 명나라 과거제도의 복구의 대상은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 그 과거제도가 아니라 이 왕왕성의 학교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복구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예. 그래서 이는 명대만의 특색이다. 예. 명대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특색이에요. 명나라 과거제도가 그때 청나라 때 이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명대 과거 시험 출제 범위는 사서, 오경 에 국한됐고 그 답안 반드시 8공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요 사서, 오경을 정리된 것이 아까 지금 언급했던 성리대전이죠. 오경대전 뭐 이런 책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갖고 영락대전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있고 8공호는 태조의 이제 홍호 18년 시작하여 성하 28년 해시에 이르는 완비된 유교 경제에 대한 시험 답안 작성 형식이다. 8공호는 서체가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모든 수험생들은 창의적 노력보다는 8공호 형식이 익히는데 온심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답안지 작성에 글자 수까지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과거의 학교 가기에서 선언의 말씀이나 주제학의 명구만 인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임용시험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임용시험하고. 자, 그제야 이제 과거 응시자들은 이게 8공의 폐업이죠. 그래서 그 과거 응시자들은 오로지 8구문 형식에만 치우쳐서 합격에 몰두했기 때문에 사상과 학문의 발달을 저했고 그래서 8구문은 진시황제의 이제 분소 개념에 비유할 만큼 명대의 문화에 피해를 주었던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명대 학교 교육을 볼게요. 자, 명대 학교 제도는 이제 그 과거 제도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 과거 제도 학교 제도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건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 과거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 교육을 보면 태조 때 남경에 국자학을 이제 두었고요. 이때는 뭐 남경이 그때 수였죠. 성조 때 영락제 때는 북경에 국자감을 설치했다. 자, 국자감의 이제 입학 자격을 거감, 공감, 그다음에 응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 거감은 거인에서 해시 납방에서 국자감을 해시 국자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인이 중앙시의 납방에서 국자에 들어온 사람이고, 공감은 이제 부주현 학생 중에 우수한 자로서 국자금을 들어간 거, 응감은 고관의 자제로서 들어온 자는 이제 응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그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자 입학에 돈을 받고 입학 예감도 있다.
생기면서 국장을 지시 전환했다. 자, 그리고 국자금의 수학 연한은 4년이었고, 그다음 교육과정 유교의 경쟁이 주였고요. 그 밖에 예나 사, 활쏘기, 서, 글씨 쓰는 거, 수, 계산 같은 것도 있었다. 얘기인데, 일단 국자금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감생이라고 하죠. 예, 국자감생. 자, 국자감생은 뭘 볼 수 있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생원과 함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은 이제 학교로서는 부학, 주학, 현학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학동은 시험을 거쳐 입학했는데 성적이 우수한 생원은 과거시에 응시하거나 국장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생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응시하거나 국장을 진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있고 또 태조는 항제권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대부터 내려온 서민교육인 사학을 강화시켜 지방민들 교화를 이용을 했죠. 예. 자,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학의 대표 중에 서원이잖아요. 서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장거전 같은 사람은 서원을 탄압하고 그랬지만 서원이 학대됐는데 이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되게 명나라 그 연구를 보면 명나라 사회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조선이 이제 뭐 연결돼 있어. 예. 그대로 이어받았다. 복불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죠? 갖다 복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명나라 제도를 그냥 조선에 그냥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과 같이 명대 과거제도와 학교 교육은 지식인의 사상적 속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틀에 박힌 고정관념 속에서 행동하게 했고 독선인으로서 하여금 항시대에 이제 충실한 신하가 되도록 만들었다. 자, 사상계에 이제 바라볼게요. 명초 사상의 복구주의 볼게요. 자, 명예태조 주원장은 몽골의 오랜 지배 아래 변절된 학문학의 부흥에 온심을 쏟으면서 당송 문화의 한원하는 복구주의 정책을 취했다. 명초의 문화 정책은 중국의 정통 문화와의 재생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문학의 창의적이 결여됐다. 뿐만 아니라 태조의 항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주 전제 체제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주자학을 명예 국가 통치의 기본으로 수용함으로써 주자학은 체제 이득으로서 확고한 지반을 갖게 되었다. 자, 태조가 그 당시 이제 선포한 유교는 주자학의 교육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태조의 이제 그 주변에서는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철저한 주자학 신봉자였다. 이하에 명초 때 수도 남경의 국자학에 설치되어 유학을 필수로 교육하였고 과거 시험엔 주자학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주자학은 학관 간학의 위치를 독점하게 됐다. 따라서 명초 때 송유는 그 성리학을 말하죠. 비판하거나 주자학을 반대하는 이는 성학을 모독한 이로 배척당했다. 자, 이런 주자 일변도의 학문 경학은 성종 영락제 때 이제 계승됐고 영락제는 주자학설 그러니까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같은 이런 주자 국가적 대사업을 이제 추진했고 주자학에 대한 위한 사상 통일을 하면서 과거 시험을 오로지 이를 치기 위한 해석에 답을 했다. 사서 오경을 정리한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이런 책들을 읽고 달달 외워갖고 팔구문 형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예. 자, 그 모델의 사상계는 송대를 답습한 복구주의로 해결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상 기풍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이게 하여 이제 군신의 의가 절대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주자학 니만 강조하죠. 예,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만 강조하고 더욱이 팔공문에 의해서 과거 시험은 이런 사상의 통제를 가 심화되면서 자연 사상을 표현하는 길을 봉쇄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등장한 학문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러니까 중국의 양명학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제 좀 약간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양명학의 좀 흐름을 이제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양명의 흐름과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얘기하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을 받지 못했네. 예. 일단은 요건 제가 필기하면서 이제 좀 설명할게요. 원래 심화 규제가 그 전에 있었던 아이패드에 깔려 있었는데 지금 아이패드 옮기는 바람에 여기는 없어요. 자, 일단 이제 그 양명학의 시조는 6구년부터 시작되죠. 6구년의 심진리 대표적인 여기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계승한 사람이 왕양명이에요. 그래서 육군의 사상을 좀 보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왕양명은 물론 차이도 있어요. 이 차이는 뒤에 좀 다시 설명하고요. 왕양명이 이제 크게 이제 그 제자들에서 우파와 좌파로 나눠지죠. 그래갖고 이제 뭐 사유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파고, 대표적인 전선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무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사무설이 왕용기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우파예요. 좌파예요. 그래서 우파는 좀 성리학에 가까워. 얘네들 이제 입장은 이제 약간 이제 그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 성리학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우파고요. 그런데 이제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알면 필요 없다. 인간의 경전, 성리학 경적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읽을 필요 없고 유교 경전 읽을 필요 없다. 마음이 중요하다. 약간 심학 쪽으로 빠져 이쪽은. 그래서 이게 양력 신학 바뀌죠. 심하고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양면도 그런 뭐냐면 경전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주장했는데 요 좌파에서는 더 심해요. 양명 심하고는 빠져가지고 주로 이제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욕하는 사람들은 이 좌파 계열들이야. 예. 특히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이타고나 이런 사람들 욕을 얻어먹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좌파도 또 계열이 쭉 있어요. 이 왕용계 이후에 태조학파가 형성되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태조학파 여섯 사람이 왕심제라는 사람이에요. 요 계열 볼 때 태조학파인데 태조학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태조학파. 이 태조학파는 강남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왕심제부터 해서 이제 태조학파가 이제 출발하는데 요 태조학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인 출신이나 일반인 출신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조학파는 그래서 양명학을 좀 극단적으로 좀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신분제 타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욕망을 인정했다는 거죠.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태조학파의 이제 계보들을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강자중국사에 잘 돼 있는데, 자 왕심제가 이제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것이 이제 그 하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나연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타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물론 이 중간 중간에 여러 학자도 있긴 있는데 큰 흐름 올 때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왕심제, 하심은, 그다음 나연방, 이타고 이렇게 있는데 태조학파의 울트라 극단은 뭐냐면 이타고예요. 예. 이타고. 그래서 이타고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뭘로? 동심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양지를 원래부터 타고나고 어릴 때 이제 양지가 계속 그러니까 양명의 양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타고난 양지를 계속 유지만 해도 뭐냐면 자기가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했던 것이 이타고 또 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좌파 중에 울트라 좌파 이런 예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양명학이 현실적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유고의 비판에서 나타난 학문이 명말때에 경세 치용학파요. 경세 실용학파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명학이 왜 등장했는가? 일단 사상적으로 볼 때는 등장 배경을 보면
자, 사상적으로 보면 성리학의 교조화와 유학의 형식화를 볼 수 있어요. 교조화라는 것은 어 원래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상도 이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이거 유학의 형식화. 과거 시험을 보거나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데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교가 간악화되면서 주작이 간악화되면서 주작 비판도 금지하고 역사활용문서도 부정하고 팔국문도 제정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사회경제 배경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갑제를 중심으로 한 항촌사회가 붕괴됐잖아요. 그다음에 농촌의 전후의 지위가 이제 상승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야. 자, 그러면서 상인 계층들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신분제가 붕괴돼 나가는데 이 성리학은 이런 사회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성리학은 타고날 때부터 범인이나 사대부가 다 결정됐다고 했잖아.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분제의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명학은 이렇게 이제 양지가 모든 계층에 상관없이 뭐냐 타고났고 그리고 신분 간의 이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양명학 가지고는 그러니까 성리학을 설명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양명학에서는 설명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양명학이 확산된 배경이 되고요. 저 양명학자들은 왕해물같이 사대부도 있어요. 이 신사계층도 있지만 뒤에 태주학파에 들어가면서 상인이나 일반 계층이 많았던 이유가 이 양명학의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래요. 신분제를 붕괴를 뭐냐면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신분적 지위의 이동을 뭐냐 인정해주는 신분적 계층 간의 어떤 이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이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상인이나 일반인 출신도 상당히 양명학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그러면 다시 개론서를 이제 보죠. 자, 송리의 발달은 주자학은 주제의 이기 이윤을 성직리를 포함하면서 사상적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양명학은 이에 반대해서 이기 이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바탕을 심직리를 내서 심히 인간의 주체여 그 인간이 사회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상 일관되겠다. 주자학은 부터 지행합의설과 치양지설 도출한 양명학은 명대에 집체된 그 사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양명학을 천시한 사람은 누구죠? 왕수인이죠. 왕양명. 그 왕양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 뛰어난 정치가이면서도 그 다음에 양명을 창시했고 그 다음에 또 반란도 진압했던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명중기 절강성에 출생한 후 과거의 학교에 관료 생활했다. 자, 그는 학자이며 시인이며 무공에 뛰어난 공략가였으며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유군의 무도한 정치에 반대 운동을 했다가 기주의 산악지대 유배를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이제 기주에 용장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누구야 그 주자가 그 당시 이제 그 건물 취지설을 주장할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자의 깨달음 방법이 뭐냐면 대나무를 본 거야. 대나무. 그 대나무를 탁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온 거야.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오냐? 대학의 의미를 이제 깨달음과 연결시켰죠. 건물 취지 의미를.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 주자의 깨달음은 대나무를 보면서 대나무의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 마음속에 이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이를 사색을까 이런 걸 통해서 밝혀냄으로써 공리를 함으로써 내 마음속의 니를 뭐냐 다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의 니를 통해서 내 안의 니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의 건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 당시 이제 그 왕수인 또한
이 사람도 초창기 때 주제학자였죠. 그래갖고 한번 이제 시간도 남아도니까 한번 이제 주제를 따라서 똑같이 한번 대나무를 보자. 하루 종일 대나무를 봤어요. 대나무를. 근데 뭐 대나무 본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아, 순간에 깨달았어. 예? 이 니라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니를 먼저 깨달아야지 중요한 거지. 무슨 바깥에 니를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을 니를 깨닫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건물지지를 다르게 해석했죠. 어떤 식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뭐 양심, 조금이라도 그 남아있는 양지를 바로잡음으로써 내 양지를 치양지,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가 뭐예요? 양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지는 원래 이제 맹자의 사상인데, 맹자에 보면 양지 양능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양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지를 가지고 있고 양지의 활동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능력 움직이게 되죠. 이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발전시켰어. 그래서 마음속에는 양지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양지가 세속의 욕망 때문에 양지를 잘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양지를 바로 잡아가지고 수혈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수혈을 통해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100% 발현한다. 이게 치양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장하죠. 그러면서 종전의 그 주장한 건물치질 결별돼. 외부에서 니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조금이나 있는 그 남아있는 세속의 때를 묻지 않지만 세속의 때는 묻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는 그 양지의 끄트머리를 잡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의 100%를 드러내는 이런 식으로 건물치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용장의 오라고 해요. 용장의 깨달음. 그러면서 왕수인의 사상은 이제 그 주자학의 사상과 완전히 결별하면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왕수인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열렬한 주자 신봉자로서 성인의 건지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상주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들 위한 방법 주자가 많은 건물 지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되고 육구연의 아까 지금 용장이 오죠. 예, 그 용장의 대나무를 봤지만 아무런 깨달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육구연은 심하게 기우게 되고 이것을 봤다면 심증릿을 깨닫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육구연 사상과 연결돼요. 육구연 사상과 그 육구연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왕양명 사상을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보통 이걸 합쳐서 육왕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쭉 그 양명학의 이론들이 쭉 나와요. 그 뭐 치양지 사상이라든지 건물지지라든지 뭐 지행합의설 등등이 나오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보강 때 뵐게요. 보강은 요번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있어요. 예, 오늘 그때 보강 때 뵐게요.